여기 그림들 좀 보세요. 뭔가 뒤틀린 육체, 불안해 보이는 시선이 느껴지시죠? 오늘은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을 발칵 뒤집어 놓은 도발적인 천재 에곤 실레의 영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작품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날 것 그 자체예요. 예쁘게 포장된 아름다움 대신 인간 본연의 불안을, 또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죠. 특히 이 시선, 조금도 피하지 않는 이 직설적인 눈빛은 마치 우리의 마음속까지 전부 꿰뚫어보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는 평생, 정말 평생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렇게 강렬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 남자, 에곤 실레. 과연 그는 누구였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레의 예술이 처음부터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실레의 어린 시절은 뭐랄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겨우 15살의 아버지를 잃는 아주 큰 아픔을 겪었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겪은 상실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나중에 그의 예술 세계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최고의 미술 교육기관이었던 빈 아카데미에 입학은 했지만 그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재능이 보수적인 학교 틀에 갇혀 있을 리가 없죠. 결국 3년 만에 학교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학교를 뛰쳐나온 실레에게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오는데요.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였습니다. 클림트는요, 그냥 스승, 그 이상이었어요. 실레의 천재적인 재능을 정말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림도 사주고, 모델도 구해다주고, 심지어 돈 많은 후원자까지 연결해주면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실레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 정말 확 드러나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클림트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 초기 작품이에요.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그런 장식적인 요소는 싹 사라지고 뭔가 거칠고 표현적인 선, 그리고 인물의 내면이 확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죠. 클림트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서 실레는 어떻게 자신만의 아주 급진적인 스타일을 완성했을까요? 그의 예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레 스타일의 특징을 몇 가지만 딱 꼽아보자면요. 우선 인물들이 되게 뒤틀리고 깡말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를 엄청나게 파고들죠. 또 성적인 표현도 아주 거침없고요. 이 모든 걸 아주 날카롭고 표현적인 선으로 그려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승이었던 클림트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인물의 눈빛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죠? 마침 이때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비엔나를 막 휩쓸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레의 초상화는 단순히 겉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안, 고독, 숨겨진 욕망까지 모조리 끄집어내는 일종의 심리 탐구에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그가 육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삐쩍 마르고 막 뒤틀린 몸. 이건 당시 미술계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런 기준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지 그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급진적인 예술, 당연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만 최고로 치던 당시 비엔나 사회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그의 예술은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 반응은 뭐 딱 이랬다고 해요. 괴기하다. 너무 에로틱하다. 저건 그냥 외설 아니야? 보고 있으면 불안해. 특히 그의 누드화는 예술이 아니라 그냥 음란물 취급을 받기 일쑤였죠.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위안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했으니까요.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1912년 그는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음란물을 전시했다는 혐의로 체포돼서 24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길진 않았지만 이 감옥에서의 경험은 그의 예술에 정말 깊은 흔적을 남겨요. 이전 작품의 주제가 주로 성적인 욕망 이런 거였다면 감옥에 다녀온 이후로는 죽음, 고통, 그리고 부활 같은 훨씬 더 어둡고 영적인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도 실레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이 만개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의 너무나 짧았던 말년, 그리고 그가 남긴 미완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렇게 평생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였지만 말년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내인 에디트를 모델로 삼아서요. 이전과는 다르게 모성애나 가족처럼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주제의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안정을 찾아가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았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8이었습니다. 1918년 온 세상을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 그 끔찍한 전염병이 실레의 가족도 덮치고 맙니다.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 에디트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에곤 실레 역시 아내의 뒤를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자,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의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인간 내면의 불안을 포착한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 말처럼 그저 외설을 그린 화가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어쩌면 이 잊을 수 없는 자화상, 이 그림 속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